고객에게 힘이 있다. 고객에게 충성하라. 당신은 훌륭한 경력을 쌓는다면 고객들은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것이다. 입소문은 굉장한 힘이 있다. 제프 베조스. 내 내면의 지도 비밀 장부. 추월차선 지도는 내게 부를 위한 나침반이었지만 나는 내면의 지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 지도는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작은 비밀 장부였다. 비밀 장부에 매일 맞닥뜨리게 되는 고객들의 불평이나 고충, 문제 등을 기록했다. 이 장부는 10년 이상 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고객의 불평이 들리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를 무시한다. 이들의 대다수가 그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리고 이 문제가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그러나 추월차선에서는 이런 대응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 불평은 아름다운 것이다. 불평은 공짜 피드백이며 당신의 사업이 충족시키지 못한 고객들의 요구를 드러낸다. 추월차선에서 나는 도로 소음과도 같은 것이 불평이다. 고객들의 불평은 고객의 다양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는 이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한 명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 장부에 매주 비슷한 불평이 계속 쌓이면 그 문제를 평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했다. 고객들의 불평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세상의 속삭임이다. 네 종류의 도로 소음, 불평. 세상이 당신의 새 웹사이트나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때 당신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가? 불평에는 변화에 대한 불만, 기대로 인한 불만,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거짓 불만,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변화에 대한 불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꿔보라. 그러면 당신의 사업 추진 단계에서 거센 항의가 받게 될 것이다. 코카콜라사가 제조법을 바꿨던 때를 기억하는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세상은 변화를 싫어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이다. 변화는 안락함과 기대, 안정적 상태를 위태롭게 한다. 웹사이트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고 나서 수많은 항의가 쏟아졌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반대는 예상했었다. 그게 정상이다. 사실 10년 이상 디자인을 바꿀 때마다 항의가 있었다. 고객의 비평을 듣고 생겼던 고민은 어느 정도가 보통이고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변화에 대한 불평은 주어지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다. 웹사이트 디자인 변경을 실패했던 당시 자료를 통해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웹사이트에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고객의 수가 3배로 증가했고 잠재 고객의 수도 크게 줄었다. 나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되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했다. 변화를 주면 고객들의 불평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연하다. 당신의 한 일의 진실성이 아닌 인간 심리가 작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2. 기대로 인한 불만. 기대로 인한 불만은 당신이 고객의 기대를 부정적으로 저버릴 때 발생한다. 당신과 거래하자고 고객을 설득하고 그들은 무언가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일은 당신의 서비스가 실패했거나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 양쪽 경우 모두 문제를 일으킨다. 이때 문제는 당신의 문제이지 고객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고객의 기대를 조절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가 형편없어 라는 불평을 수백 번 들었지만 우리 회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창했다. 나는 고객들의 불평을 파헤쳤다. 당신의 서비스는 형편없어 라고 불평하는 광고회사들은
내 서비스를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대는 잘못 형성된 것이었다. 나는 기업 고객들의 이메일 목록을 발송하는 잠재 고객 발굴 서비스를 운영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메일 주소를 팔로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송된 이메일 주소를 3주 동안 이메일함에 내버려 두었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처럼 대답했다가는 잠재 고객을 끌어올 수 없다. 천년에 한 번처럼 어쩌다 한 번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해서는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내 서비스는 형편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나는 고객을 탓하는 대신 고객의 기대를 보다 잘 관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나는 이메일 목록을 팔로우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잠재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었다. 이메일 목록을 팔로우하지 않으면 잠재 고객은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이다. 대부분의 기업 고객이 요령 있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 캠페인도 펼쳐서 전문적인 대응을 보장해 주었다. 만약 고객의 불평에 대응할 수 없다면 고객의 기대라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고객들이 수익을 얻게 되면 돈을 지불하고 계속해서 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식당에서 생선 조림을 주문했는데 생선이 덜 익어서 나왔다면 잘 익은 음식을 기다린 당신의 기대는 무너지게 된다. 당신은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주인은 왜 생선이 덜 익었지? 요리사가 문제인가? 주방 조리 공정을 재편해야 하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 기대로 인한 불평은 운영상의 문제들, 잘못된 마케팅 정보, 상품의 문제 등을 드러낸다. 3.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불만은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닌다. 잠재 고객을 발굴하던 시기에 리무진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쏟아졌던 불평 중 하나는 결혼식용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혼식을 위한 리무진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공항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있었다. 불평이 쇄도했고 불평 패턴도 등장했다. 나는 웹사이트에 페이지를 추가해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명시하도록 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나는 잠재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가치 상승은 규모 증가, 수익 증대, 자산 가치 증가를 의미한다. 없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귀의 금관과도 같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주며 당신은 이에 대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힘들이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 거짓 불만. 2005년 3월 한 여성이 웬디스 매장을 찾아와 주문한 칠리에서 사람의 손가락 마디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불만을 제기함과 동시에 고소까지 하려는 심산이었다. 다행히도 여기저기 소송을 걸었던 이 여성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사기 행각이 발각되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이 여성을 중절도죄로 체포했다. 나는 이러한 불평과 거의 매주 싸워야 했다. 한 고객사에서 잘못 표기한 가격표를 보고 리무진을 1시간 이용하고 나서 이용료가 $5인 것을 $50를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불러서 고소할 거야. 당신. 그렇다면 행운을 빈다. 인쇄상의 에러로 발생한 차액 $45 때문에 변호비로 1시간에 $250를 지불하겠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바보 같은 발상이 아닌가? 수백만 명의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부당하게 한몫 챙기려는 수백 명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하급 사기꾼들이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착취행 고객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아량을 베풀어주고 당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넘어가라. 대응할 문제를 선택하라.
코미디언 빌 코스비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모르지만 실패로 가는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모든 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지나친 열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무모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고객의 불만은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다. 내가 기록을 남겨온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내 서비스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패턴을 알아내고 싶었다. 더 좋아진 상품이 더 좋은 고객으로 이어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좋은 고객은 돈도 잘 낸다. 요즘에는 사업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트위터를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구글의 알람 서비스는 고객의 회사명이 웹사이트에 언급될 때마다 보고를 해준다. 피드백의 기록도 훨씬 용이해지고 있으나 불평의 소리를 해결하는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당신 서비스에 돈을 내고 싶지 않아와 같은 불만들은 무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 하다 보면 당신만 괴로워질 것이다. 대응할 불만사항을 선택하라. 가치를 가장 부각시키면서도 제일 도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라. 형편없네 라는 평가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라. 좋게 말해줄 이유가 없다. 기업체가 제공하는 형편없는 서비스가 넘쳐나다 보니 형편없는 서비스도 표준 기대 수준으로 받아들인다. 컴퓨터 제조업체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가? 거대 국영은행이나 건강보험회사에 전화해 본 적이 있는가? 서비스가 형편없다. 그것도 아주 형편없다. 고객 서비스는 자취를 감췄다.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희박해진 나머지 무관심 외에는 기대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소비자로서는 불만스럽겠지만 형편없는 서비스는 기업가들에게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고객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좋은 기회가 있는 법이다. 기대가 가지는 매력은 바로 반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기대로 인한 불평이 기대를 부정적으로 꺾은 데 반해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는 기대를 긍정적으로 꺾는 효과가 있다. 와우, 그렇군. 형편없는 서비스를 예상 밖의 우수한 고객 서비스로 바꿔라. 기대를 초월하는 고객 서비스 전략을 펼침으로써 당신의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뜻밖의 우수한 고객 서비스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는 고객 서비스에 있어 어느 정도 형편없는 수준을 예상한다. 이는 추월 차선을 달리는 이들에게는 이점이다. 예를 들어 입출금 내역서를 보고 나도 모르게 1만 달러가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때 나는 우선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 것이다. 그 시점이면 뇌에서 전화에 거는 온갖 기대를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다음은 나의 예상 프로파일이다. 녹음된 메시지나 자동 안내 시스템을 듣는다. 이 서비스를 원하시면 1번, 저 서비스를 원하시면 2번, 다른 서비스를 원하시면 3번을 누르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를 따라 계속 메뉴 버튼을 누른다. 한 상담원으로부터 다른 상담원에게로 안내를 받는다. 자신을 스티브라고 미국식 이름으로 소개하지만 인도풍 언어를 구사하며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누군가와 말하게 된다. 이것이 나의 예상이다. 물론 나의 고객 서비스 기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내가 이용하는 은행과 수백 개 다른 은행들도 이들 마음에 들어 하고 형편없는 서비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의 현재의 기대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로와 같은 복잡한 음성 메일 서비스 대신에 당신이 바로 응답을 한다면 어떨까? 음성 메일이나 서비스에 따라 누르는 버튼, 자동 안내 시스템은 필요가 없다. 당신이 전화를 받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는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한 후 5분 후에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 또 다른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말이다. 탄성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세상에, 진짜? 이것은 뜻밖의 우수한 고객 서비스 사건이다. 본래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로부터 뜻밖의 우수한 고객 서비스로의 변화다. 고객의 고객 서비스 기대를 긍정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면
고객을 지속적인 단골 고객으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신봉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무료 인적 자원 시스템을 이용하라. 수동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도움이 되는 기존의 고객을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이 싸지 않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인적 자원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관리를 요한다. 인적 자원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멋지지 않겠는가? 당신의 사업을 좋아하고 따르는 고객층을 형성한다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고객의 낮은 기대를 긍정적으로 꺾어버리는 고객 서비스는 고객을 평생 고객이자 당신 사업의 신봉자로 만들어준다. 이들은 끝없이 무료 창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다. 입소문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로 거둬들이는 수익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다. 당신의 고객 서비스 전략은 당신 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고객 만족은 기대가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고객이 당신 사업의 팬이 되도록 하려면 만족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잠재 고객과 협상을 할 때 자주 받았던 질문은 모집 광고에 돈을 얼마나 쓰는가였다. 나는 예상외의 답은 0달러였다. 불신과 회의적 의견이 뒤따랐다. 물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구식 방법을 사용했다. 예측하고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서비스 권유 전화도 걸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들이 알아서 광고를 해주면서 광고에 드는 비용이 필요 없게 되었다. 고객들이 당신 회사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그들은 신봉자가 되어 당신을 위해 광고를 해준다. 이들은 무급 인적 자원 시스템이 되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당신의 이름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 팬층을 확보할 것인가? 예상 밖의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라. 어떤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면 실질적 답변이 얼마 만에 돌아오는가? 하루? 한 주? 나는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아닌 몇 분 만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대했다. 반응 속도를 시험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고객의 기대를 깨버리는 사업에 몸담고 있었지만 도리어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여기에 더해 실시간 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 회사로 전화를 걸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음성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다. 서비스를 외부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지원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았다. 고객 충성도는 사업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킨다. 인적 자원 시스템이 고객들의 말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리퀴드 웹이라는 웹 호스팅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기술 지원을 위해 리퀴드 웹과 처음 접속했을 때 나는 티켓과 나의 기대 프로파일을 제출했다. 나는 답변을 듣기까지 하루나 이틀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퀴드 웹 지원팀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답변을 주었고 20분 안에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들은 뜻밖의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나의 기대를 깼다. 결과는 나는 리퀴드 웹의 광팬이 되었다. 나는 호스팅 괜찮은 거 있어? 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리퀴드 웹을 추천한다. 나는 전도사 같은 고객이다. 나는 두 형태의 통화로 그들에게 지불한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그들의 서비스를 많이 추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 통화의 효용 가치는 따질 수 없다. 내가 돈도 받지 않고 그들의 제품을 판매해주는 인적 자원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회사를 매우 좋아하는 고객이 단 한 명이 아닌 1만 명일 때의 결과를 생각해보라. 당신의 사업이 1년 안에 2%만 성장하겠는가? 아니면 200% 성장하겠는가?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신의 사업을 크게 키우려면 고객의 기대 프로파일을 알아내라. 고객들이 당신의 회사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들은 경쟁 업체와 당신의 업체와 유사한 업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고객들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주관적으로 파악해라. 그리고 그 기대를 꺾어라.
고객의 기대를 긍정적으로 꺾을 때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이득이 따라온다. 첫째, 고객들은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둘째, 당신의 서비스에 반한 고객들이 당신의 회사를 위해 연락통이자 추종자인 동시에 무급의 인적 자원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속도를 높여줄 것이다. 속도는 부를 증가시킬 것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는가? 고객 서비스가 왜 형편없는지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은가? 이는 사업주가 이해 당사자 삿슬에서 고객을 제일 바닥에 두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란 기업의 행동, 목적,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의 직접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상장 기업은 최악의 예로서 주주를 1순위로 하여 금융가와 실무진이 차례로 그 뒤를 잇는다. 제일 밑바닥에는 누가 있을 것 같은가? 바로 당신과 나다. 내가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설교했던 모토는 내가 아닌 고객이 당신의 급료를 지급한다. 고객을 행복하게 하라였다. 나의 이해 당사자는 빠른 자동차와 큰 집을 향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었다. 고객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이해 당사자는 고객이었다. 나는 고객에게 충성했다. 물론 내 위로 상사도 있었고 내 본의대로 갈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열쇠는 상사가 쥐고 있었다. 경쟁자들이 시작하기 전에 물리쳐라. 고객 서비스가 형편없는 곳에는 항상 사업 기회가 있다. 대단해 보이면서도 실제 적은 일을 하는 것은 뜻밖의 우수한 고객 서비스 사건을 위한 전초 작업이다. 형편없는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애초부터 보통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전략은 실제 사무실 없이 운영되는 회사에 잘 맞는 방법이다. 작은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다면 커 보일 수도 없지만 우리 같은 인터넷 회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내가 커 보이려는 목적 중 하나는 경쟁 업체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들을 이기려는 것이었다. 누군가 상점을 차려 당신과 경쟁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먼저 당신에 대해 파헤칠 것이다. 당신의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당신이 매긴 가격을 보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미숙한 기업가는 마치 대기업이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내가 맙소사, 나는 혼자인데 저쪽은 나를 상대하는 직원이 12명이나 있으면 어떻게 경쟁해? 하고 아연실색했을 것처럼 말이다. 다른 기업가들이 당신의 회사가 너무 크고 재정적으로 너무 풍족해서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들을 이긴 것이다. 그들은 건성으로 시작하거나 만만한 상대가 있는 다른 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크게 보이고 작게 행동하라. 크게 보이고 작게 행동하라. 불만은 고객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다. 변화에 대한 불만은 파악하기 어렵고 입증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기대로 인한 불만은 당신의 회사나 마케팅 전략의 운영상 문제를 드러낸다. 훌륭한 고객 서비스는 고객의 낮은 기대를 긍정적으로 꺾는 것만큼 간단하다. 형편없는 서비스는 추월차선의 기회다. 만족한 고객은 당신의 회사를 공짜로 홍보해주는 인적 자원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만족한 고객은 두 가지의 잔여 효과를 가져온다.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오는 것이다. 고객과 그들의 만족이 당신이 열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 커 보이지만 행동은 작게 하는 전략이 고객 서비스 기대자들을 긍정적으로 이끈다. 커 보이면 잠재 경쟁 업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다. 이 책 참 마음에 드네. 현실 조언을 제대로 해주는 것 같다. 여기까지.